안녕하세요. 은퇴설계 A2G 해피투모로우 진행의 원수경입니다. 우리가 60살에 은퇴를 해서 평균 수명인 84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할 때 한 7만 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8에서 9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건데요. 이 7만이라는 숫자의 무게감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면서 7만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나갈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일들을 꼭 하고 싶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피투모로우는 오늘도 여러분의 7만 시간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이번 주 주요 은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치매 노인 가운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작년 기준 54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9.2%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인정을 받은 치매 노인은 17만 명, 32%에 불과합니다. 경도치매나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적은 치매 환자들이 장기 요양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기존 노인 장기 요양 인정자 1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년을 맞았는데요.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영모기지론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부부 가입자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하락과 평균 수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은 최적의 정책금융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으로 결정이 됐고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무료 임차소득을 부과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같은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과 보험상품 등을 포함하는 금융재산으로 결정했고요. 지난 2011년 7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또 앞으로 5년마다 노인 빈곤 실태 조사와 장기 재정 소요 전망 등을 통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음주를 중요한 치매 발병의 원인으로 보고 이 음주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 관리에 나섰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치매 대응 전략으로 대학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과 5개 광고물에 대한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운동 부족도 치매의 원인으로 보고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60대 이상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등 국가기관을 통한 치매 검사를 강화해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진단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은퇴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해피투모로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은퇴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명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운용을 통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 결정되는 목돈을 퇴직 때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큰 차이점이 없는 확정급여형, 즉 DB형 방식 외에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DC형, 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지급액을 책정해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을 굴려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고 또 손실을 보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는 회사가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운용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퇴직금이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들은 평소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데요. 사실 저만 해도 제 퇴직연금이 어떤 금융회사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으로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가입자 운영 관여도가 매우 낮고 또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DC 제도의 본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17.6%, 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비율이 50.7%에 달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운용 능력이나 자산 관리 능력이 아닌 대출 등 기존 거래 관계에 따라 회사가 단독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용할 때도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회사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53.8%로 나타났는데요. 이승정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 차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약 한 달 반에 걸쳐서 실시를 해봤는데 DC 제도, 확정 기여형 제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운용의 중심이 근로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근로자들의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능력 부족 부분도 있었고 추가로 이제 실제적인 운영이 사업장 내지는 사업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근로자가 끌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네, 이렇게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가장 궁금한 점은 그겁니다. 과연 DC형을 선택해야 하냐, DB형을 선택해야 하냐 이 문제인데요.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네, DB형과 DC형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 내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요.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 등에 다닐 경우가 유리합니다. 반면 DC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퇴직금을 계좌로 넣어줘서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DC형 수익률이 3.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임금 상승률이 3.5%를 넘으면 DB형, 그 이하라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따져봐야 할 것이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DC형의 경우는 매년 퇴직급여가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는 없겠죠. DB형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해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법적으로 DB형은 퇴직급여 중 70% 이상만 사회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DB형에 가입했을 경우는 회사가 파산하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금 외에는 사내에 적립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정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 차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DB 제도하고 DC 제도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이 더 나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DC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용을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DB 제도는 이제 회사가 운용을 잘하면 좋은데 회사가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는 그 실현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그 갭에 대해서는 회사가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회사 존립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제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로자들은 DB형보다는 DC형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DC형이라면은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참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하기에는 수익률이 아쉽고, 그렇다고 고수익을 추구하자니 위험이 좀 큰 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금융상품에는 크게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정기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등 수익률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은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가 임박한 근로자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이런 변동성을 이겨나갈 시간이 부족하겠죠. 주식 등의 위험 자산의 편입 비중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DC형의 경우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이를 또 중도에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내 퇴직연금 안전하게 잘 관리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퇴직금은 회사 다닐 때 키우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관리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서 기자, 오늘 해피투모로우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피투모로우에서는 그동안 은퇴와 관련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해피투모로우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